성장하고 싶다면 피드백을 요청하고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는 동시에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피드백은 유용한 정보입니다. 피드백은 스스로 성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피드백은 성찰을 통해 나 자신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인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피드백이라는 강력한 성장 도구를 개인의 학습 기회로 사용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피드백을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건설적인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4단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피드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칭찬도 피드백이고 비판도 피드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긍정적인 정보는 비판보다 두 배나 강력한 성장 도구입니다.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번 세션을 통해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을 통해 현대 상황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학습에 활용하는 첫 번째 열쇠는 주변의 정보에 눈과 귀를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동을 개선하고 더 나은 전망을 얻는 데 사용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을 학습에 활용하는 두 번째 열쇠는 힘을 지니고 있는 주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든 그 정보에 대한 대응 방식은 여러분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피드백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고 피드백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물론 피드백을 무시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피드백에 담긴 정보 자체보다 피드백이 주어진 방식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대가 도움을 주려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 피드백을 더 귀 기울여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스스로 돋보이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다면 그 피드백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의도가 담기지 않은 피드백을 받으면 이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나는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잘 맞는 다른 친구를 찾아볼 수도 있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 자신에 대한 내용보다 타인이나 타인의 가치관에 대해 배우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언제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입니다. 여기에서 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어에서든 왜라는 질문을 하면 이에 따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면 사실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샤론 씨, 보내주신 스프레드시트가 엉망이네요. 아, 스프레드시트가 엉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색깔이 많더라고요. 네, 색깔이 많군요. 또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았어요. 네, 조금 너무 밝군요.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네, 없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피드백을 받을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제 피드백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말할 내용을 계획하고 그 말을 하는 진정한 이유를 점검함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BBC 방식을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 잡힌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짧고 구체적인 포인트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드백할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진정성이 없는 칭찬 샌드위치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요점을 전달하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으로 기분 좋게 만들고 비판을 전달한 다음 또 다른 진심 없는 칭찬으로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상대는 조종당하는 기분이 들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균형이란 시간 경과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발전적인 측면에서 2배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면 이후에 해당 조언을 적용하는 것을 볼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시간 경과에 따라 생각하세요. 피드백이 항상 부정적인가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때는 언제인가요? 균형점은 어디인가요? 신뢰. 여러분의 피드백은 믿을만해야 합니다. 이는 2가지에 따라 결정되며 사실 여부와 발생 시점이 그 요소입니다.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피드백을 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또한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건설적, 상대의 성장을 돕는 유용한 정보로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피드백을 하는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상대를 깎아내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피드백의 동기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이 피드백이 정말 유용할까요? 피드백 제공. 첫째,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싶을 때 긍정적 피드백 한마디가 부정적 피드백보다 2배나 강력하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관리자는 긍정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긍정적으로 피드백하는 영역에서 발전이 강력하게 촉진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용할 방법은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 모두에 적용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유용한 정보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에는 진심으로 공감하게 만들어 구성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세부 계획을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은 조용한 장소에서 직접 대면한 상태로 전달합니다. 목소리의 어조와 상황이 전달되지 않아서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이메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마세요. 표정을 볼 수 없으면 피드백이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화로 전달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조용한 장소에서 직접 대면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쉽게 당황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도 장소와 전달 방식을 고려하세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따르고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이를 어떻게 인식할지 민감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드백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알아봤으니 이제부터는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달 방식에는 배경, 행동, 결과, 생각의 4단계가 있습니다. 배경. 피드백을 전달하기 전에 몇 마디 말을 덧붙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피드백이 올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면 됩니다. 따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대화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요. 피드백 좀 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하면 좋겠어요.
행동. 우선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차분하게 묘사합니다. 문장을 뭐뭐 하셨을 때 또는 뭐뭐 하신 걸로 알았는데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단어와 차분한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결과. 다음으로 행동의 결과, 즉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합니다. 회사의 시스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단어와 차분한 어조로 전달해야 합니다. 생각. 마지막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물들은 어린이가 아니고 모두 성인입니다. 어린이를 대하듯이 이야기하면 어린이와 같은 반응이 돌아옵니다. 유용한 정보가 주어지면 성인은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 성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일이 말하는 것은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성인이라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먼저 요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상대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샤론 씨, 내 의자에 앉아 Sharon, you're 있네요. sitting in my 뒷면에 chair. 라벨 안 Can't you 보여요? see the label 책임감 on the 있게 back of 행동을 it? It's 하셔야죠. about time you 의자 took 당장 responsibility for your 돌려주세요. actions. Give my chair back now. 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전달했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의자라는 걸 전달했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를 설명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샤론에게 해야 할 행동을 직접 말했나요? 그렇게 했고 샤론은 꽤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배운 전달 방식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Sharon, you've got 샤론 a 씨, moment. 잠깐 얘기 좀 해요. I noticed 오늘 제 you're 의자에 sitting in my 앉으신 것을 chair today, 알았는데 and it's 그거 제가 because 허리가 it's up to 아파서 my back. 특별히 준비한 의자예요. 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말했나요? 그렇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전달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를 설명했나요? 그렇습니다. 샤론에게 해야 할 행동을 직접 말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이 통했나요? 그렇죠. 의자를 돌려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존, Sean, 일을 you're 급하게 rushing 하느라 to work 물건을 and 부수고 breaking 있네요. things. You 더 really should 조심해서 be more 하셔야 해요. careful. 이 You should 정도는 know better. 아셔야죠. 차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전달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나 결과가 없는 단순 의견이었습니다. 존에게 해야 할 행동을 직접 말했나요? 그렇게 했고, 존은 꽤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배운 전달 방식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John, I 존, noticed that 맡고 5 계신 boxes 구역에 of 상자 confectionery 5개가 were 오늘 today, 파손된 걸 which you sent off 알았는데 to the customers 이대로 present. 고객에게 보낼 수는 없어요. Oh, I didn't realize. 차분했나요? 그렇습니다. 감정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전달했나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설명했나요? 그렇습니다. 존에게 해야 할 행동을 직접 말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성인이고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때 충분히 고민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쉬운 주제에 대해 먼저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숙련되면 더 복잡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